네, 이번 시간에는 공중보건학에 대해서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WHO의 건강의 정의는 세계보건기구죠. WHO. 네, 여기에서 건강한 것은 단순하게 신체적으로만 건강한 것이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이 세 가지가 다 건강해야 된다라는 거, 이것을 명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공중보건의 3대 요소, 보건교육, 행정, 보건관계, 법규, 이 세 가지도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질병 발생의 3대 요인입니다. 질병은 일단 숙주, 병인, 환경이죠, 그죠? 환경이 나빠야 되고 병의 원인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움직이게 하는 숙주가 있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입니다. 숙주, 병인, 환경, 이것을 또 알아두어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건강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인데요. 일단 뭐 평균 수명은 뭐 전체 인구에 대해서 얼마나 살았느냐 이런 것이니까 알 것이고, 조 사망률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느냐 이건데, 인구 1000명당 몇 명이 죽었느냐, 그것을 따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영아 사망률은, 영아라고 하는 것은 1년 태어난 지 1년 미만의 어린 아기를 영아라고 합니다. 그죠? 이 영아가 1년 미만의 아기가 사망할 율이죠. 그죠? 그래서 아프리카나 이런 나라에서는 사망률이, 영아 사망률이 높겠죠. 그죠? 그다음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보건 수준이 높으니까 별로 사망하는 확률이 별로 없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영아 사망률이 그 나라의, 한 나라의 보건 수준의 지표로서 사용된다는 거, 이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역학입니다. 역학이라는 것은 지금 이제 코로나가 생겼으면 그 코로나가 어떻게 발병이 되었는지, 어떤 사람한테 감염이 되었는지 이것을 탐구하는 학문이죠. 그죠? 그래서 역학조사의 순서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될 것인데, 자, 유행이 했다라는 것을 먼저 인지를 하게 되면 일단 보고가 들어오겠죠. 그죠? 보고가 들어오면 그 다음 기초 자료를 수집하고 그 다음에 역학 대상자의 특성을 파악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걸렸느냐, 어떤 사람들이 많이 죽느냐, 뭐 이러한 것을 파악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사람한테서 이제 추출을 하죠. 그죠? 병균을 추출해서 어떤 병인지를 추출하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을 어디를 다녔는지, 뭐 어떤 식당에 갔는데 뭐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 이러한 것을 조사를 하게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유행의 원인 및 감염원을 판단하게 되고,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고, 예방 대책을 수립한다. 뭐 다 외우기는 힘들지만 이러한 순서에 의해서 역학 조사를 한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미생물입니다. 미생물은 크게는 세균, 곰팡이, 뭐 바이러스, 리케차, 뭐 효모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크게는 뭐 세균, 그 다음에 리케차, 바이러스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중요한 것은, 바이러스는 미생물 중에서 가장 작은 것이 바이러스다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효모는 뭐 빵이나 맥주 같은 거 이런 데서 나오는 것이 될 것이고, 그죠? 리케차라는 말은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텐데, 세균과 바이러스의 중간 정도의 미생물이다라는 거. 자, 병원체, 병원소 이런 것이 있습니다. 병원체가 증식하여서 동물 집단 또는 개체에 감염이 되는 일종의 감염원이 바로 병원소가 되겠습니다. 그죠? 이 병원소 중에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이 바로 이 건강보균자입니다. 감염병 관리에 가장 어려운 거죠. 왜 어려우냐? 자, 균은 가지고 있지만 건강한 것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건강하기는 외관상 보기에는 아주 건강해 보이지만 균을 갖고 있기 때문에 통제라든지 이런 것이 불가능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가장 위험하다라는 거, 뭐 이런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소는 결핵이라든지 탄저병 같은 것을 유발시킨다. 소에게서. 그 다음에 돼지는 살모넬라 정도. 그 다음에 개는 광견병, 공수병, 뭐 요런 거 정도. 그 다음에 쥐는 패스트, 뭐 요런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토끼는 야토병, 뭐 요런 정도는 소에서 다음 중 뭐 소에서 발병하는 병원소가 아닌 것은 뭐 이렇게 나오면 뭐 결핵, 탄저, 뭐 살모넬라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살모넬라가 되겠죠, 그죠? 자, 그다음에 인수 공통 감염병이라고 하는 것은 인수라는 것은 사람과 동물입니다, 그죠? 사람과 동물한테서 공통으로 감염되는 병 어떤 것이냐? 탄저, 패스트, 그다음에 공수병, 광견병입니다. 뭐 이러한 것들이 인수 공통 감염병이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 병이 어떻게 전파가 되느냐? 직접 전파가 되느냐? 간접 전파가 되느냐라는 거죠. 직접 전파라는 것은 병원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바로 부딪히는 거, 그죠? 바로 부딪히는 거, 뭐 이렇게 피부병이나 성병 이러한 것들은 직접 부딪히겠죠, 그죠? 그다음 호흡기를 통해서, 그죠? 그다음 비말 감염제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호흡기를 통해서 결핵이나 홍역, 인플루엔자 이런 것들이 감염이 된다. 그다음에 간접 전파라는 것은 물을 통해서, 토양을 통해서, 식품을 통해서 뭐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전파되는 것은 간접 전파이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 사실 다 외우기는 힘듭니다. 그죠? 그렇지만 간접 전파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매개체를 통해서 하는 거니까 뭐 장티푸스, 콜레라, 이질 이런 거 정도는 간접 전파다. 그 다음에 호흡기로 감염되는 것은 뭐 결핵, 홍역, 인플루엔자, 감기 같은 거는 비말 감염으로 되겠죠. 그죠? 오염된 물을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니니까 이러한 정도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면역의 종류와 질병입니다. 면역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몸에 항체가 생기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거 잘 많이 헷갈리는데 우리가 보통 인공, 자연, 수동, 능동 이렇게 나눕니다. 그죠? 그래서 인공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으로 무엇인가를 이제 주입을 시키게 되는 것이죠. 그죠? 자연적으로. 그다음에 수동이라는 것은 남한테서 또 얻어내는 것이죠. 그죠? 그다음에 능동이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 나오는 것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주로 인공 능동이 많이 나오는데 인공 능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병원체를 주사를 해서 면역이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병원체를 주사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사를 맞죠, 그죠? 주사를 맞는 예방 주사 이것이 바로 인공 능동 면역입니다. 우리가 외울 때는 예능인으로 외웁니다, 그죠? 예방 주사 이것은 능동 인공 주사라고 해서 예능인 이렇게 주로 많이 외우게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자연 수동은 어머니에게서 보통 태반을 통해서 자연적으로 그렇지만 내가 스스로 받는 것이 아니고 어머니에게서 받는 것이니까 자연적으로 받되 어머니한테서 수동적으로 받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자연 수동이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자연 능동은 어떤 것이냐 하면 자, 개체에 감염이 됨으로 인해서 결과가 생기는 것이죠. 그죠? 자연적으로 인공 주사를 하지 않았는데 병에 노출이 됨으로 인해서 자기한테 개체가 생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죠? 그래서 병에 걸렸잖아 보통 이렇게 합니다. 그죠? 병에 걸렸자능 해가지고 능동 자연이라고 합니다. 자능 뭐 이렇게 보통 많이 외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올해 들어서 감염병이 종류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1급 감염병은 보통 신종 인플루엔자, 디프테리아,
사스 뭐 이런 메르스 이런 것들 우리 뭐 코로나 같은 것도 1급 감염병에 들어가겠죠. 그죠? 1급 감염병. 그다음에 2급 감염병 같은 경우에는 이질, 장티푸스, 콜레라 요 세 가지 정도 대부분 많이 나오는 거죠. 그죠? 콜레라, 장티푸스, 이질은 2급이다. 3급은 뭐냐? 말라리아다라는 거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4급 감염병은 보통 감기, 인플루엔자 뭐 요런 거 정도 생각해 두시면 됩니다. 그다음 기생충 관리. 기생충에는 선충이 있습니다. 선충류. 자, 선충류는 보통 이렇게 긴 것을 말하죠. 선충류는 회충, 요충, 변충, 십이지장충, 사상충 이런 거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나라 기생충 중에 가장 많은 거 회충. 그다음 어린이에게서 많이 발생되는 거 요충. 뭐 요런 두 가지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많은 것은 회충이다. 그 다음에 흡충은 요 두 가지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간 디스토마, 폐 디스토마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간 디스토마에서 나오는 것은 주로 민물 고기를 생걸로 먹었을 때 감염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제1숙주는 우렁이다. 2숙주는 민물 고기다라는 것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간 디스토마. 그 다음에 폐 디스토마는 주로 다슬기, 제2숙주는 가재, 이런 것 정도는 외우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충류, 조충은 무구조충, 유구조충 요 두 가지 정도만 외워둡니다. 무소라고 보통 외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소는 무구조충, 유구조충은 돼지다라는 거. 무소. 그 다음에 유구는 돼지다. 요런 정도. 자, 그 다음에 성인병에는 뭐 동맥경화. 그래서 동맥경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 피가 원활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경화라는 것은 이제 피가 굳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동맥 쪽에 피가 굳어지는 거, 고혈압, 혈압이 높은 거, 당뇨, 보통 뭐 인슐린 같은 거 주로 많이 맞죠, 그죠? 그다음 피에 당분 성분이 너무 많은 거, 고지혈증, 피에 기름이 많이 끼어 있는 거, 비만, 살이 지나치게 찐 거, 협심증, 심장이 좀 강하게 하면 뭐 좀 답답하거나 이렇게 돼서 심장이 원활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원활하게 못 움직이는 거, 뭐 이런 병들이 성인병이다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 가족 보건과 노인 보건. 가족 보건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이제 뭐 모자 보건이 되겠죠. 그래서 모자라고 해서 엄마와 아들 간의 관계, 뭐 태어날 때 뭐 어떻게 해라 뭐 이런 것이 될 것이고, 노인은 65세 이상입니다. 그죠? 65세 이상을 요즘에 노인이라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자료입니다. 모자 보건의 3대 목표는 산전 보호 관리, 산욕 보호 관리, 분만 보호 관리,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그죠? 임신을 하기 전에 뭐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라. 그 다음에 태어나기 전에 임신을 했을 때 어떻게 관리해라. 그 다음에 태어나는 관리를 또 어떻게 해라. 이렇게 산전, 산욕, 분만, 보호 관리, 이렇게 세 가지가 모자보건의 3대 목표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인구 구조의 유형입니다. 자, 피라미드형. 대부분 이제 이렇게 피라미드형은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죠? 그래서 태어나는 사람은 많고 죽는 사람은 적다라는 거죠. 그죠? 죽는 사람은 적다. 죽는 사람이 적은 게 아니라 노인의 인구가 적은 거죠. 그죠? 그래서 태어난 사람은 많은데 노인의 인구들은 적다. 이런 것은 주로 후진국형이 되겠죠. 그죠? 후진국형이 됩니다. 인구가 자꾸 증가하게 되겠죠. 그죠? 주로 아프리카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어린애들은 많죠. 그죠? 우리나라는 이렇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나라는 거꾸로 이런 식이 되죠. 노인은 되게 많죠. 그죠? 노인은 많고 태어나는 사람들은 별로 없다. 그 다음에 종형은 이제 선진국형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출생률과
사망률이 모두 낮다라는 거죠. 태어나는 사람들도 뭐 생각보다는 별로 없다라는 거죠. 그죠? 출생률이. 그다음에 연령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이제 사망하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형들은 선진국형이 되겠다. 그다음에 노인 인구가 어느 정도 좀 많죠. 그죠? 어느 정도 많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노인 문제가 대두된다. 그다음에 항아리형. 자, 이런 것도 비슷하지만 주로 방추형이다라고 합니다. 그죠? 이런 형은 출생률이 사망률보다 낮아서 인구가 감소하게 된다. 이렇게 요 형하고는 다릅니다. 약간 종형하고는 조금 다른데 태어나는 숫자들이 조금 적다. 이런 데는 인구가 별로 없으면 국가 경쟁력이 좀 낮아집니다. 그죠? 그러한 문제들이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별형은 도시형입니다. 그죠? 이런 것은 뭐냐 하면 이렇게 별형이라고 하는데 이 젊은 층들이 많이 도시로 유입이 되는 형을 말하는 거죠. 그죠? 이런 형들은 뭐냐 하면 생산 연령이 도시로 많이 유입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뭐 이런 거 정도 한번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인구 조정 정책입니다. 인구를 어떤 식으로 조정을 하느냐. 크게는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인구 성장 억제. 자, 우리나라는 1970년대부터 이제 인구 조정 정책을 했죠. 그죠? 지금은 출산율을 높이는 정책을 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인구 조정 정책을 했습니다. 인구 조정 정책을 어떻게 하느냐? 인구 성장을 태어나는 것을 좀 막는 거죠. 그죠? 그래서 가족 계획. 이것은 뭐냐면 가족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결혼을 해서 아기를 뭐 2명을 낳아라.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그다음에 해외로 많이 보내기도 하고. 그죠? 그다음 인구 분산을 주로 도시에 집중되는 것을 여러 군데서 분산시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수도권에서 보통 뭐 서울에 많이 사는 사람들을 뭐 군포라든지 수원이라든지 인천이라든지 이렇게 분산시키는 작업 이러한 것들을 했었고 인구 자질 향상 정책이라고 해서 보건 사업이라든지 뭐 이러한 것들로 인구들의 그 사람들의 수준을 높이는 정책이죠. 그래서 뭐 아프리카라든지 이런 데서는 그냥 뭐 아기들을 많이 놓지만 선진국일수록 아기들을 좀 덜 놓습니다. 그죠? 뭐 그러한 그 정책을 펼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대기 환경. 대기 환경 중에는 산소가 제일 많은 것이 아니라 질소가 가장 많다. 78%로. 그런 것을 알아두시면 될 것이고, 산소는 거의 한 20% 정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공기 중에서 유해 성분, 아주 나쁜 것이죠. 그죠? 일산화탄소. 나쁜데, 일산화탄소는 공기 중에 조금만 있어도 중독을 일으킨다. 아주 치명적이다라는 거. 이런 일산화탄소가 보통 뭐 예전에는 연탄가스 같은 데서 많이 맞으면 뭐 사망했죠. 그죠? 그래서 피를 통해서 헤모글로빈을 통해서 몸 안에 산소를 이렇게 운반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제대로 운반하지 못하게 되니까 사망하는 경우가 많았죠. 그 다음에 아황산 가스, 대기 오염의 측정 지표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이것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대기 오염의 측정 지표. 그 다음, 공기의 자정작용. 공기는, 우리가 이렇게 공기 중에 보면 매연이라든지 자동차 가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늘로 막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올라가지만 공기 스스로도 자정작용, 그냥 깨끗하게 해주는 그런 현상을 보인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공기를 정화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희석. 너무 공기가 많으니까, 그죠? 조금의 어떤 매연이 있더라도 다 스스로 없어지는 거죠. 그죠? 희석작용. 그 다음에 뭐 이런 세척작용, 그다음 뭐
강우라든지 물이라든지 뭐 이런 것에 이제 쓸려서 땅으로 이제 떨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공기도 어느 정도 깨끗하게 된다. 그 다음에 산화작용. 산화작용이라는 것은 산소에 의해서 날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정화작용. 태양에 의해서 살균된다. 그 다음에 탄소 동화작용. 그 다음에 식물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에 의해서 뭐 산소라든지 이산화탄소라든지 이런 거 서로 주고받으면서 공기는 깨끗하게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기후. 기후의 3대 요소는 무엇이냐? 요거 잘 나옵니다. 기온, 습도, 기류. 뭐 이런 거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기온은 쾌적한 온도는 18도 정도다. 그 다음에 습도는 60도에서 65도 정도다. 그 다음 기류는 공기의 흐름이다 라고 하는 거, 뭐 요런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죠. 기온, 습도, 기류. 그 다음에 수질 오염의 지표에 대해서, 수질 오염을 평가하는 것은 물 속에 대장균이 얼마나 있냐 없냐, 이것은 평가하는 것은 바로 대장균인데, 음용수라고 하죠. 그죠? 먹을 수 있는 물에 대한 지표를 대장균으로 판단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생물학적 산소 용유량, BOD라고 합니다. 그죠? 이 수중에 산소가 얼마 정도 있어야 생물이 살 수 있느냐, 이 판단을 하는 것이 BOD 양입니다. 그죠? BOD. 그래서 수질 오염의 등급을 매길 때 사용되는 지표이다. 자, 이 중요한 것인데, 수질 오염의 지표를 하는 것은 BOD이고, 물이 저 낙동강 물이 나쁘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BOD가 너무 높다, 뭐 이러면은 그 물이 나쁜 게 될 것이고, 그죠? 대장균이 뭐 없다라고 하면 음용수가 먹을 만한 물이다, 뭐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화학적 산소 요구량 뭐 참고해 주시면 될 것이고, 그 다음 물의 자정작용, 아까 공기의 자정작용 했죠. 그 다음 물도 스스로 정화하는데, 희석, 확산, 침전, 스스로 나쁜 물은 이제 가라앉기도 하고, 그죠? 그 다음에 화학적으로 뭐 태양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살균도 되고, 그 다음에 생물학적 어떤 플랑크톤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 가지고 물이 좀 깨끗해지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물의 자정작용, 뭐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작용을 한다라는 거. 그 다음, 자, 물은 상수가 있고 하수가 있죠. 그죠? 상수도가 있고 하수도가 있습니다. 자, 이 상수는 먹는 물이 될 것이고, 하수는 쓰고 난 다음에 내보내는 것이 되겠죠. 상수는 올라오는 물이 될 것이고, 그죠? 자, 상수는 어떻게 하냐? 자, 일단 우리가 취수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물을 이렇게 받겠죠. 그죠? 어떤 강이라든지 이런 데서 물을 받는 데가 보통 취수원이라고 하죠. 그죠? 취수원에서 그 다음 상수원을 정수장까지 운송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죠? 그래서 취수를 하고 난 다음 도수를 하고, 그 다음에 도수장에 와서는 이제 여기 정수장을 오는 거죠. 정수장에 와서 물을 깨끗하게 정수를 하고 침전을 하고, 그 다음에 여과, 그 다음에 소독은 뭘로 하죠? 염소를 하고, 그 다음에 물을 보냅니다. 그죠? 보내고 배수를 하고, 그 다음에 급수를 해서 물을 일반 가정에서 받아내는 거죠. 이러한 과정을 거친다. 취수, 도수, 정수, 여과, 소독, 송수, 배수, 급수, 이러한 걸로 상수 처리 과정을 거친다라는 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소독은 염소를 가지고 한다. 치아 염수산 나트륨, 뭐 보통 이런 것들을 갖고 한다. 이 염소는 왜 하냐? 가격이
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죠? 가격이 싸고 경제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염소를 가지고 한다는 거죠. 그 다음 하수 처리 방법은, 하수는 자, 우리가 일반 가정에서 이렇게 물을 내보내게 되면 어떤 식으로 하느냐면, 자, 여기도 보통 보면 아파트에서 한번 제거를 하고, 아파트가 또 여러 가지 모이는 데서 또 한번 처리를 합니다. 그죠? 보통 이렇게 1차, 2차 처리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죠? 보통 뭐 오니 살수 여상법 이러한 걸로 많이 하게 됩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하수를 통해서 계속 흘러나와서 일반 강물이라든지 이런 데서 내보내게 됩니다. 그죠? 자, 오니 처리라고 하는 것은, 자, 아까 우리가 여기서 보시면 어, 이렇게 소변이라든지 이러한 것들, 뭐 휴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이제 내보내게 되겠죠. 그죠? 그럼 이 찌꺼기들이 남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 찌꺼기를 보고 온이라고 합니다. 그죠? 이 온인데, 이 온일은 어떻게 하느냐? 다 걸러내서, 그죠? 그 다음에 소화를 하고 탈수를 해서 결국에는 소각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 요즘에는 이런 뭐 부합물 같은 것을 매립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뭐 소각을 하죠. 그죠? 소각을 하기도 하는데 어떤 것들은 보통 뭐 비료로 사용하기도 한다라는 거, 그런 거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화학적 소독 방법으로는 생석회를 뿌린다는 거 참고해 두시면 되고, 분뇨 처리 과정은 부패, 여과, 산화 소독을 한다. 자, 그 다음에 쓰레기. 또 남은 오니 말고 또 남은 또 찌꺼기들이 있습니다. 그죠? 이 찌꺼기를 보통 징계라고 합니다. 그죠? 이 징계는 어떻게 하냐? 가정의 쓰레기죠. 그죠? 이러한 것들은 보통 뭐 우리 매립장 같은 데서 흙으로 덮는 방법을 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죠? 그다음에 소각도 하고 뭐 퇴비로 만들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채광이 됩니다. 채광은 직접 조명과 간접 조명이 있는데, 간접 조명은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 간접 조명이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조명에 의한 질환은 뭐 근시가 있을 것이고 눈이 나빠지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안정피로, 눈알이 피로하다는 거, 안구징탕증, 눈알이 이렇게 흔들리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 미성년자의 근로기준법은 13세 미만은 근로자로 채용하지 못한다라는 거 참고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성년자 18세 미만인 자는 뭐 보통 후견인의 동의서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갖추고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13세 미만은 근로자로 채용하지 못한다. 자, 아까 이야기했지만 모자 보건 중에 인구 조절 정책이 있었죠. 그죠? 인구 조절 정책, 인구 성장 분산 자질 향상 정책이 있었다는 거. 그 다음에 중요한 거 HACCP 햇삽이라고 합니다. 햇삽. 보통 햇삽이라고 하는 것은 8단계의 식품을 만들 때에 그 8단계까지 가는 동안에 계속 이 검사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음식을 깨끗하게 그다음 위생적이게 먹을 수 있는 것을 관리하는 그러한 시스템입니다. 그죠? 이것은 나사에서 처음 만들어서 우주인들한테 이제 먹게끔 만들었는데, 지금은 일반적인 음식은 모두 다 우리가 햇삽이라는 것을 검사를 거쳐야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세균성 식중독은 주로 감염이 있고 독소가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효모에 의한 것도 있고, 자, 감염 중에서는 살모넬라는 돼지가 원인입니다. 그죠? 살모넬라, 비브리오, 대장균이 있습니다. 비브리오는 뭐냐? 주로 해산물. 그죠? 해산물에 비브리오가 있다는 거. 병원성 대장균은 보통 뭐 우유라든지 이런 것에 있다. 그 다음에 독소. 음식에 독이 있는 거죠. 그죠? 보톨리누스. 그 다음에 포도상구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것은 바로 포도상 식중독이다. 그 다음에 사망률이 가장 높은 것은 뭐냐? 보톨리누스다.
돌리누스는 주로 소세지 같은데, 그죠? 소세지 이런 데서 주로 많습니다. 소세지 통조림 뭐 이런 정도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다음 독소형 세균 중에서는 뭐 식물성, 동물성이 있죠. 그다음 독버섯 뭐 이렇게 보고 이렇게 있는데 뭐 몇 가지 외우시려면 솔라닌, 감자의 그 파란 색깔 같은 거 있죠. 그죠? 약간 녹색깔 끼는 거 그것은 솔라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 독버섯은 무스카린 뭐 이런 두 종류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그 보건소는 우리나라 행정조직, 보건행정조직의 최일선, 그러니까 최말단 조직이다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보통 보건복지부가 있으면 이 안에서 뭐 여러 가지 파트가 나눠지겠죠. 그 중에서 그 각 지역별로 보건소가 다 있습니다. 그죠? 이 최전방에서 국민의 보건을 지켜주는 것인데 이 보건소의 업무는 예방하고 관리하고 기획 평가하고 뭐 이런 것이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사회보장의 유형, 사회보험, 공적 부조, 사회복지 서비스가 있습니다. 사회보험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 방식으로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다. 공적 부조는 생활 능력이 없거나 어려운 사람들한테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 이것은 공적 부조가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세계보건기구 WHO입니다. 뭐 이런 거 정도 알아두시면 되는데 뭐 이 WHO에서 하는 일들은 뭐 이러한 일을 하는데 결국 뭐 보건에 관계되는 여러 가지 업무들을 한다는 거. 뭐 이상으로 여러분들과 공중보건학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공중보건학은 보통 뭐 한 8문제 정도, 10문제 정도 그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어렵지만 실질적으로 뭐 외워야 될 부분들은 한 몇 가지 정도만 뭐 외우시면은 될 것 같고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공부를 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